자, 이번 시간에는 모스펫의 특성을 좌지우지하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성에서도 이제 성능을 이제 구분짓는 특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통 이제 파라미터 뭐 결정할 수 있는 인수 뭐 변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일단은 스레시홀드 이제 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스레시홀드라는 게 문턱, 문지방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글로도 이제 문턱 전압이라고 이제 보통 해석이 되는데 정의상으로 보면은 소스와 드레인이 동작을 하는 최소한의 이제 전압, 최소한의 이제 전압이라고 이제 얘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턱 전압이 이제 작아야 동작 전압도 감소를 하고 소비 전압도 감소를 한다. 자, 여기에서 계속 전압이라든가 전력이 작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작아야 된다. 그리고 소비 전력이 작다는 얘기는 결국 뭐죠? 요즘에 이제 대부분의 기기가 모바일 기기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배터리 이 성능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죠. 이게 노트북이 됐든 아니면 휴대폰이 됐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다 모바일 향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에서 동작할 수 있는 전력의 크기를 이제 줄여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편에서도 몇 가지 파라미터가 더 나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옥사이드의 두께하고 채널의 농도와 연관이 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태까지 저희가 봤던 그 동작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소스하고 이제 드레인 있죠. 그리고 게이트 전극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옥사이드 유전막이 있습니다. 자, 이 옥사이드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전력을 많이 소모할까요? 아니면 얇을수록 전력을 많이 소모를 할까요?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강이 있습니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 한쪽에 사람이 있고요. 여기 다른 쪽에도 이제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소리를 칩니다. 아 하고 그러면은 이 상대편 강 건너의 상대편이 이 소리를 듣겠죠. 그러면은 강폭이 요만큼일 때하고 강폭이 요만큼 좁아졌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큰 소리를 쳐야 들리겠지만 여기 상대적으로 소리를 작게 해도 강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요 너비가 옥사이드의 이제 두께에 해당을 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N형 모스에서는 기판 자체가 이제 P타입이고 P형 모스에서는 이제 N타입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P타입이라고 하면 전극이 이제 N타입이니까 P타입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 다수의 캐리어를 차지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전공이잖아요. 그죠? 전공이고 소수 캐리어가 전자인데 그죠? 전자인데 이게 채널이 형성이 될 때는 이 소수 캐리어가 몰려가서 어큐뮬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 인버전을 거치면서 소수의 캐리어가 이게 모여가지고 이제 채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틈새에서 이제 전자가 생기기도 이제 하지만 이 채널이 더 잘 형성이 되기 위해서 P타입이긴 합니다만은 요 P타입 기판에다가 N타입으로 소위 말하는 전자죠. 전자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이 N타입을 약간 더 주입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채널이 이제 형성이 될 때 전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도록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채널의 이제 농도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 옥사이드 두께는 이렇게 강폭처럼 옥사이드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게이트 전극에서 소리를 작게 질러도 된다. 소리를 작게 질러낸다는 게 결국 게이트의 문턱 전압을 이제 낮춰도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비력이 낮아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모스펫의 성능을 구분짓는 특성 중에 하나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세츄레이션 포화 전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시간에 기억을 해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채널이 형성이 되다가 N타입하고 이제 P타입 사이에서 이제 공핍층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세의 불이 핀치가 이제 오프가 되면서 채널이 이제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드레인 쪽에 강력한 전압에 이끌려서 캐리어가 이제 통과를 하는 이 상황이 되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드레인 전압이 채널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드레인 전압이 강하면 강할수록 전자가 이제 더 많이 끌려오게 돼서 전류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근데 공핍층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채널은 이제 끊어진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는 드레인 전압이 아무리 세진다고 하더라도 이 건너오는 전자의 수가 달라지진 않아요. 한마디로 전류가 일정을 하다는 거죠. 그 일정한 상태를 보통 저희가 세츄레이션 됐다, 증가를 하다가, 그죠? 기억나십니까? 드레인에 이제 전압이 있고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처음에는 증가를 하다가 어느 시점 이상이 되면 아무리 드레인 전압이 세져도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보통 게이트의 전압에 따라서 전류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채널이 일단은 단절이 된 상태예요. 핀치 오프니까. 핀치 오프 상태에서 그때도 이제 전류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 전류 자체가 이제 감소를 하면서 캐리어의 이동 속도도 이제 저하가 되고 이제 딜레이도 증가가 되고, 한마디로 전자가 건너오는 숫자가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류가 이제 많이 건너와야 사실은 동작도 빨라지고 이제 스피드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동작 마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옥사이드 두께라든가 채널의 길이하고 이제 연관이 이제 생기고요. 특이한 점은 N형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리어가 전자잖아요. 근데 P형 같은 경우는 캐리어가 뭐죠? 전공이죠. 근데 전공은 저희가 그냥 시뮬레이션 상황으로는 전공이 이제 이동을 한다,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전자가 채워져 있던 게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여기가 이제 전공이 되고 여기는 채워지고, 그리고 여기 있던 이제 전공에 이제 또 전자가 채워지면서 또 전공이 생기고 전공이 채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공이 이동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공을 채우면서 이동을 하는 거라서 실제로 P형 같은 경우는 전공 이동 속도가 전자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작 속도를 이제 해주기 위해서 이 느린 속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채널의 폭을 2배 더 넓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 길이가 아닌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옆모습에서 봤을 때는 채널을 길이를 보통 이렇게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의 간격, 여기를 이제 길이로 잡는데, 채널의 폭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3차원으로 봤을 때 요만큼의 이제 채널 폭하고 요만큼의 채널 폭하고 이제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사이를 전자가 건너가기 때문에 N형 타입에서는 이제 요만큼만 하더라도 건너가는 전자 수가 이제 꽤 되는데, P형을 이제 똑같이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공이 속도가 느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건너가는 양이 이제 절반으로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건너가는 전공의 숫자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채널을 이렇게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요만큼을 더 늘려주는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누설 전류, 이게 기본적으로 그 다 반도체기도 하고 전류가 이제 상대적으로 다 바깥으로 이제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새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요건 뒤편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온도 증가에 따른 이제 특성 변화,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도체가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는 전류가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체에서도 저항이 존재하는데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저항이 훨씬 더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실리콘은 이제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저항값이 클 수밖에 없는데,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 뭐죠? 전류가 흘렸을 때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문턱전압이 이제 낮아진다고 해서, 낮아진다고 하는 건 뭔 뜻이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여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격자와 격자 사이에도 이런 전공이라든가 전자라든가 이런 캐리어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캐리어들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열 에너지를 받으면은 이 자체가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한마디로 가전자 때에 이런 전자들이 열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전도대로 이동을 해서 실제로 전류가 이제 통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화 전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것도 실리콘 내부에서 이런 격자들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캐리어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의 진동,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노이즈,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동을 하기가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설 전류도 증가를 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긴 한데, 누설 전류가 증가를 하고 소비 전류도 증가를 하면서 발열이 더 가속화가 된다. 그래서 주변에서 쓸데없는 전류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발열이 가속하고, 발열이 가속되면서 역으로 또 누설 전류도 계속 증가를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책으로는 뭐 누설 전류를 최소화한다든가, 뭐 열을 잘 배출한다든가, 동작 속도를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캐리어의 이동에 따른 이런 발열, 이런 것들을 막는 게 기본적인 여기 이제 대책 방안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설 전류와 관련돼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뒤편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